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의 고은별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가점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30, 40대의 내 집 마련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을 할 때에는요, 이 가점제가 100%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정부의 취지는 분양을 하는 게 집이 필요한 순서대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미주택자거나 아니면은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두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광명뉴타운과 이문뉴타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6344-7559번, 문자 상담은 070-445-0100번으로 많은 문자 연락 부탁 바랍니다. 그럼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아주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예. 오늘 어떤 정보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요, 8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근데 그 유예 기간을 줬죠. 2018년 4월 1일부터 이제는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이렇게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특히 부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문제를 준 거죠. 수학 문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논리를 던져줬어요. 야,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 블랙홀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엄청난 수싸움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바둑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구단의 기성들이 둘이 만나서 계속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퀴즈를 한번 내봐야겠죠. 자, 다주택자는 지금 집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 O고요. 아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보유해야겠다, 보유해야 된다는 것은 X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저는 O고 X가 X를 들었습니다. 또 보유해야 된다, 그 네. 얘기죠. 자, 보유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지 않습니까? 네. 6개월 이제 좀 지났어요. 4년 6개월 동안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4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면 현찰이 되지 않겠죠? 만약에 돈이 없다면 부동산 묶여있는 돈이 되죠.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팔지 않겠다 그러면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먹을 거리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은 팔아야겠죠. 근데 파는 시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파느냐 이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오늘 글자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팔고 안 팔고 그런 건요, 시청자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제가 내 뉴스통신에 매주 월요일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제목을 보시면요, 경제 부동산 칼럼이죠. 제 이름 한석만 치면 나옵니다. 인터넷에요. 자,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부동산 보유할 것인가 안 그러면 팔아야 할 것이다 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이게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여기 보면요, 8월 2일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예,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자, 급매물 중 대다수가 다주택자로 양도세에 대한 셈이 끝난 매물로 조사된다. 예, 다주택자인데요. 이미 본인이 주판을 두들겨 봤어요. 또는 컴퓨터를 두들겨 보니 이미 셈이 끝난 거죠. 아, 내년 2018년 4월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더 늘어나가지고 더 많이 손해를 보겠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차라리 500, 1000만 원 깎아주더라도 급매물로 내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셈이 끝난 다주택자 중에 셈이 끝난 분들은 지금 내놓고 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여요. 셈이 끝나지 않는 분, 자 보세요. 여기는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를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차익 실현이 더 많이 될 것으로 거시한 분석을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시장에서는 양도세에 대한 셈이 끝나지 않은 다주택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개인 스스로 양도세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거듭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필자는 이 고민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에게 해법을 좀 제시해보고자 한다. 세법이 이미 우리가 양도세 계산이 끝난 분은 지금 던지는 거고요. 양도세 계산이 아직 안 끝난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기를 놓치잖아요. 놓치면 못 팝니다. 제가 그 시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12월 중순부터 내년 1, 2월은요. 계절적인 부동산 비수기입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전무하다. 이게 매년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된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겨울에 사야 됩니다.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꼭 비가 올 때 우산을 산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수기에 부동산은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겨울에,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요. 겨울에 보면 낙엽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진짜 토지의 형질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겨울철입니다. 녹음이 우거지면요. 그 안에 묘지가 있는지 또는 이상한 어떤 가건물이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시절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든 겨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자, 4월 1일은요. 봄입니다. 그때 판다고요? 자, 계약을 해서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하고 우리가 잔금까지는요. 한 달 걸리잖아요. 한 달이요. 한 달 걸리면 3월 달에 팔으면요. 4월 2일날, 4월 3일날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양도세에 대한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한정의 소요입니다. 양도세 가산 세율은 적용 2주택 플러스 10%포인트 상향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38%면 48%라는 얘기고요. 자, 3주택 때는요. 플러스 20%가 추가된다. 예, 3주택자입니다. 만약에 38%면요. 58% 되겠죠. 50%라면요. 60%라는 얘기죠. 뭐 70%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배제입니다. 예, 이게 지금은 해주는데 이게 적용 배제입니다. 이런 거에서 또 한 몇 프로 더 올라갑니다. 양도세가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됐죠. 2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요. 분양권 전매 시는 양도세율 50%를 일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다주택자 중 최초 주택 구입 시 만약에 예전에 다운계약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거였고요. 그다음 관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최초 주택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쓰고 주택을 구입을 했다면 양도 차익은 많을 것이다. 추 2018년 4월부터 양도 차익 중 2주택 소유자는 50%, 3주택 소유자는 60%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자, 보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시 3억으로 실거래가는 3억입니다. 그런데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자, 그럼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2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운계약서를 썼냐? 자, 매수인은요, 취득세를 절감하는 거죠. 그 다음 매도인은요. 매도인은 양도세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인도 좋고 매도인도 좋은 그런 거죠. 불법입니다. 지금 하시면요. 자, 지금은 다운계약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도인도 손해고 매수인도 손해이기 때문에. 적발되면요, 가중처벌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을 매도한다고 보면 이런 경우에 자, 2018년 이전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 단 잔금이 기준입니다. 2018년 4월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택자가, 예, 이주택자입니다. 매도가 5억으로 만약에 매매를 했다 보면 구입 당시 2억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2억이고요. 자, 그럼 차익이 3억이죠. 자, 다운계약서 썼다고 봐달라고 안 됩니다. 국세청 가가지고 저 다운계약서 썼기 때문에 원래는 3억인데 2억으로 그거 적발되시면요, 더 가중처벌됩니다. 차라리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익 3억이라고 가정합니다. 5억이니까요. 제가 계약서 2억짜리 3억 남았잖아요. 여기서 취득세 및 복비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 320만 원 공제하십시오. 여기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1인당 250만 원입니다.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500만 원이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니까 계산하면 양도세율이 38%죠.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8,100만 원입니다. 양도세가 현재로 보면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10%입니다. 810만 원이에요. 합계 지금 팔면은 8,900만 원을 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3주택자도 똑같냐? 예, 지금 법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다주택자를 중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자, 그런데 여기서 2018년 4월 이후에 매도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2주택자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양도세율은 10%죠. 10% 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48%예요. 약 9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약 9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9,9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자, 8,900만 원이 10% 업이 된 거죠. 결국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가 된다면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금은 양도세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이 4월 1일 이전보다 이유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주택자예요. 자, 3주택자는 어떻게 나타나냐? 양도세율이 58%입니다. 아까 현재는 38%죠. 여기에 20%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58%잖아요. 거의 60%죠. 자, 58%입니다. 58% 받는 걸로 기준했을 때에 9,800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 10% 980만 원 하니까 1억 7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가 된다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5천에서 6천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주택자는 아까 2천에서 3천 더 늘어나는 거고요. 4월 1일 날 만약에 내년 4월 1일부터 매도를 하면요. 3주택자는 더 중과가 된다는 거죠. 5천에서 6천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2018년 이전 양도세 및 지방세는요. 8,900만 원이 내서 2주택은 1억 2천만 원 증가가 되는 거고요. 3주택은 1억 6천에서 2018년 이전에 매도를 하면 만약에 3주택은 1억 6천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18년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2주택자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3주택자는 6천만 원이 절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는 3천만 원 및 6천만 원이 절세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예,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양도세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다. 예. 현 정부가 앞으로 4년 6개월 정권을 유지한다고 보면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서 꼭 알아봐야 될 정보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물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전화상담 02-6344-7559번, 문자번호는 070-445-010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매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입니다. 광명 뉴타운은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54제곱미터, 전용 면적 57제곱미터로 방 3개, 거실과 화장실로 구성됩니다. 4층 중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가가 6천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인데요. 대표님, 이 입지 여건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 여건은요, 굉장히 우수하죠. 광명 뉴타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선택이 안 됐습니다. 조정 지역에 선택이 되다 보니 이 지역으로 굉장히 투자의 어떤 지금 강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상에 보면요, 본 지역은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자, 재개발은요,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다시 말하면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전까지는 매도가 가능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요,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아도 되는 겁니다. 8월 2일 날 대책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양도세는 적용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이 광명 뉴타운이고요. 본 지역은 7호선입니다. 자, 7호선, 예, 강남을 다 순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호선이 갑니다. 자, 1호선이 영등포로에서 또 어디로 강북을 가죠. 강남과 강북을 같이 탈 수 있는 지하철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광명이 왜 각광을 받냐면요, 바로 강남 생활권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서초구나 강남구에 25평 아파트 15억 하는 걸 장만할 수 있을까요? 예, 장만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또한 S사, 예, 대기업 다녔습니다. 또는 K사 다녔고요. L사도 다녀봤습니다. 30년 근무해서 15억 못 모읍니다. 예, 월급 받아서는요. 사람은 재테크를 해야죠. 세테크를 하든가 재테크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강남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런 지역은 지금 신규 아파트 7억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5평이 그렇습니다. 40평대가 7억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지역에 선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주변에는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강명하면요, 강명 뉴타운인데요. 1국대 16가역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제대로 되는 데는요, 딱 2구역밖에 없어요. 16구역까지 있는데 제대로 되는 건 2구역밖에 없다. 거의 한 50%는 벌써 취소가 됐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인가나고 뭐 관리처분 전까지 매매 제한을 받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2군데 빼곤 거의 다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은 제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매매가 제한이 때문에 제가 사람으로 보면요, 어떤 억압을,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매매가 안 된다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부동산은요, 황금성이에요. 이 황금성을 잊어버리면요, 이 부동산의 가치는 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성입니다. 자, 강명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인데 잘 추진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자, 본 지역은요, KTX 광명역 환승역 터미널이 있습니다. 동과 서가 있죠. 그런데 광명역 KTX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코스코가 있어요. 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케아가 있습니다. 자, 이케아 1호점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명이 인프라가 잘 돼 있죠. 백화점, 쇼핑센터, 또 지방으로 갈 수 있는 KTX. 여기에 신안산선까지, 제가 신안산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광풍이 일어날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신안산성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강남 분들이 투자 1순위 바로 재개발 강릉 뉴타운으로 몰려오고 있고요. 또 도시고속도로 개통이 됐죠. 현재 2010년 7월에 개통이 돼서 강남 접근성이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강명은요, 직주 근접입니다. 여기는 공장, 제조 공장이 또 많죠. 특히 기아 공장. 그러니까 직장과 주택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요, 가격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광명뉴타운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투자 포인트는요, 26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확보가 가능하다. 가대처분 인가가 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분양권이 됩니다. 취득세 4.6% 내시면 돼요. 현재는 1.1%입니다. 1.1% 사시겠습니까? 4.6%에 사시겠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하는 거죠. 자, 사업 시행인가 2010년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본 지역은 지,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현, 3,000세대가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일반 분양이 1,00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차 예상해 보는데 3억 정도는 남을 것이다. 자, 재건축 좀 눌렀죠? 자, 이제 재건축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 더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매물이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현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 사시면 조합원이 되면서 입주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개발 매물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또 자세한 투자 전망에 대해서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전망을 해보면 59제곱미터 25평형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3억 5천에 저온 분양가 옵션 포함해서 그렇고요. 일반 분양가는 한 4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주변 시세 현재 4억 원이고요. 입주 시 예상 시세는 지금 6억 정도로 전망을 해보는데 가격은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많게는 7억 5천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월 2일 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사업 시행 인가가만 난 지역만 이제 순항을 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또 매물 가격은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예, 현재는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이고요. 전세가 6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금은 대출 없이 1억 8천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역 앞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 인프라가 매우 우수합니다. 대지 면적 37제곱미터, 건물 면적 26제곱미터로 방 2개, 거실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 중 2층에 해당됩니다. 네,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1억 9,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 전세로 내놨을 때 보증금이 5,500만 원까지 가능해서 실투금은 1억 4,2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또 이문 뉴타운입니다. 이 입지 여건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네. 지도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바로 이 지역에 경희대학교 외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1호선입니다. 1호선에서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본 지역은 바로 우리가 도심지죠. 종로, 동대문,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구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또 S사가 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 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에는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네.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요. 시노선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선을 막는 의뢰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25만 평이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데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다 보시면 돼요. 제2의 용산 민족공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조, 삼육보건대학교를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매매, 전세, 월세,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망권이 상당히 좋고요. 구릉지예요. 절대 홍수가 날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량리와 동북권 랜드마크 짓고 있는데요. 65층 8개 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탄생된다? 2019년에 탄생이 됩니다. 이 지역 천지 개벽을 곧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이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8월부터 2주를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내년 2월 정도는 착공이 예상이 된다. 저거 추가 분담으로 우선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요. 시세 차익은 한 3억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2017년 3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분양권, 우리가 입주권, 분양권, 어떤 전매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은 이 사업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사업 추진 단계가 얼마쯤 왔는지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관리처분 인가는 벌써 났고요. 지금 이제 2주를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빠르면 8월, 좀 늦으면 9월, 10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문 뉴타운의 투자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투자 전망을 해보면요. 현재 52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천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저 59는요, 4억입니다. 일반 분양가는 한 6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는 4억 5천 정도, 입주 시 예상 시세는 6억 5천입니다. 59제곱미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문 뉴타운의 가격 분석도 해주시겠어요? 네. 네, 현재는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700입니다. 임대 금액은 보증금 5,500에 전세 들어가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매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 해주신 한성만 대표님의 무료 부동산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 부동산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02-6344-7559번에 꼭 전화 예약하신 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